요양원 상담실, 하얀 형광등, 불빛 아래 놓인 차가운 책상. 은정이 계약서를 박 여사 앞으로 밀어넣으며 차갑게 말했다. 이제 어머님은 치매라 판단됩니다. 여기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박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들여다보며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치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준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참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도장이 들려 있었고 그 도장은 마치 어머니의 운명을 결정할 심판의 망치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바로 그 순간 상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민재가 뛰어들었다. 그의 손에는 병원 진단서가 쥐어져 있었다. 엄마, 이건 다 거짓말이야. 할머니는 멀쩡해. 은정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고 준호는 충격에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다. 박 여사는 손주를 바라보며 희망의 빛을 눈에 담았다. 이 모든 이야기는 3개월 전부터 시작되었다. 3개월 전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새벽 5시. 박 여사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70세의 나이에도 허리는 굽고 걸음은 단단했다. 평생을 시골에서 농사지며 살다가 아들 준호가 결혼한 후 도시로 올라온 지 벌써 15년이 흘렀다. 어머님, 또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민재가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나타났다. 20살의 대학생이지만 할머니만큼은 예의 바르게 모셨다. 민재야, 할머니가 미역국 끓여줄게. 오늘 중간고사 보는 날이지? 할머니, 기억력이 정말 좋으세요. 엄마는 맨날 제가 뭐 하는지도 몰라요. 박 여사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이 아이만이 자신을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유일한 가족이었다. 오전 7시, 은정이 화장을 진하게 하고 거실로 나왔다. 40대 후반의 나이지만 명품 옷으로 치장한 그녀는 언제나 완벽해 보이려 했었다. 어머님, 아침은 또 드시고 계세요? 혈압 약부터 드시라고 했잖아요. 아, 깜빡했네. 지금 먹을게. 깜빡하는 게 한두 번이에요? 요즘 너무 자주 까먹으시는 것 같은데. 은정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비아냥이 섞여 있었다. 박 여사는 말없이 약을 찾으러 갔지만 평소 두던 자리에 약이 없었다. 약이 어디 갔지? 또 어디 둔지 모르시네요. 이것 봐요. 준호야, 어머님 건망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 막 세수를 마치고 나온 준호는 넥타이를 매며 피곤한 표정을 지었다. 아, 엄마, 약은 내가 어제 정리하면서 서랍에 넣어뒀어요. 민재가 서둘러 말했지만 은정은 무시했다. 준호야, 당신도 어머님 상태 좀 신경 써야 해. 회사 일만 생각하지 말고. 준호는 짜증스럽게 한숨을 쉬었다. 아침부터 이런 말을 들으니 하루가 벌써 무거웠다. 그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미안한 마음과 동시에 부담감을 느꼈다. 준비됐으면 빨리 나가자. 늦겠어. 준호와 민재가 회사와 학교로 떠나자 집에는 박 여사와 은정만 남았다. 은정은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각 여사의 일거수일투족을 예리하게 관찰했다. 박 여사는 설거지를 하며 속으로 생각했다. 며느리 눈치가 예전 같지 않네. 뭔가 달라졌어. 은정은 거실에서 친구와 통화를 시작했다. 응, 맞아. 시어머니랑 사는 게 정말 스트레스야. 얼마나 더 일해야 하나 싶어. 솔직히 말하면 어르신들은 요양원에서 전문적으로 케어받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박 여사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아니야. 준호가 반대할 거야. 그래도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어머님도 나이 드시니까 기억력도 떨어지고 하시잖아. 박 여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제야 며느리의 속내를 알 것 같았다. 점심시간. 박 여사는 동네 경로당에 나갔다. 오랜 친구들과 마주 앉아도 마음이 무겁기만 했다. 박 여사, 오늘 왜 이렇게 우울해 보여? 아니야.
별일 없어. 며느리랑 뭔 일 있었어? 표정이 영 안 좋네. 박 여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 일로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고 불안했다. 저녁 무렵 가족들이 모두 집에 돌아왔다. 준호는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고 민재는 시험 준비로 지쳐 있었다. 할머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그냥 그랬다. 민재야, 너는 시험 잘 봤니? 네. 할머니 덕분에 미역국 먹고 가서 잘 본 것 같아요. 은정이 차가운 시선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시어머니와 아들이 유독 가까운 것이 못마땅했다. 자신이 이 집에서 외톨이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어머님, 오늘 경로당에서 뭐 하셨어요? 친구들이랑 이야기하고 그랬지. 무슨 이야기요? 기억나세요? 박 여사는 잠깐 당황했다. 사실 친구들과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자세히 기억나지 않았다.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일이었지만 은정의 날카로운 시선 앞에서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했지. 이런저런 이야기라뇨?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준호가 끼어들었다. 은정아, 왜 그래? 어머님 피곤하실 텐데. 당신은 어머님 상태를 너무 모르고 있어.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셨어. 그 순간 온 집안이 묘한 침묵에 휩싸였다. 박 여사는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을 받으며 가슴이 답답해졌다. 이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음을 느꼈다. 다음 날 오후 강남의 한 카페, 은정은 단골 카페에서 절친한 친구 수진과 마주 앉아 있었다. 수진은 비슷한 나이의 주부로 시어머니 없이 자유롭게 사는 것을 늘 부러워했다. 은정아,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워? 스트레스 받는 일 있어? 은정은 아메리카노를 젓가락으로 젓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언니, 솔직히 말해도 될까? 물론이지. 우리 사이에 뭘, 시어머니 때문에 미치겠어. 진짜로. 수진의 눈이 커졌다. 평소 은정이 겉으로는 효부 역할을 완벽히 해내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왜? 무슨 일 있었어? 15년째 모시고 사는데 솔직히 내 인생이 뭐야? 나도 아직 50도 안 됐는데 벌써 늙은 기분이야. 친구들은 다 자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는데 나는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집에만 있어. 은정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그리고 우리 집 알지? 강남 아파트 시세가 얼마나 올랐는데 지금 팔면 20억은 받을 수 있어. 그런데 시어머니 때문에 꿈도 못 꿔. 그럼 준호는 뭐라고 해? 걔는 맨날 회사 일 핑계대고 집안일은 나 몰라라 해. 어머니는 내가 모시고 집안일도 내가 하고 나는 뭐야? 식모야? 수진이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고, 정말 힘들겠다. 그런데 시어머님이 아프시기라도 하면 그게 바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은정이 주위를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다. 요즘 시어머니가 자꾸 깜빡깜빡해. 약도 어디 뒀는지 모르고 약속도 헷갈리고 솔직히 치매 초기 증상 같아. 정말. 응. 그런데 준호는 못 본 척해. 아들이니까 인정하기 싫어하는 거지. 근데 언니, 솔직히 생각해봐. 나이 든 어르신들은 전문 시설에서 케어받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수진이 신중하게 대답했다. 그렇긴 하지. 요즘 요양원도 좋은 데 많잖아. 전문 의료진도 있고. 맞아. 그리고 집도 정리하면 그 돈으로 요양비도 충분히 낼 수 있고. 우리는 좀 더 작은 집으로 이사 가서 여유롭게 살 수 있어. 은정의 눈에 욕망의 빛이 스쳤다. 근데 준호 설득이 문제겠네. 그래서 고민이야.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두 사람은 한동안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그날 저녁
집에서 준호가 퇴근하자마자 은정이 다가갔다. 평소보다 더 다정한 목소리였다. 여보, 오늘 하루 고생했어요. 맥주 한잔 할까요? 준호는 의외의 배려에 기분이 좋아졌다. 그래, 좋아. 거실에 맥주와 안주를 차리고 앉은 두 사람. 은정이 자연스럽게 화제를 꺼냈다. 여보, 어머님 요즘 어떻게 보여요? 어머니가, 왜? 제가 하루 종일 모시고 있으니까 보이는 게 있어요. 요즘 부쩍 깜빡하시는 일이 많아졌어요. 준호가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기울였다. 구체적으로 어떤? 약 드시는 것도 자꾸 까먹으시고, 어제는 가스레인지 켜놓고 깜빡하셨어요. 다행히 제가 발견해서 끄긴 했지만, 준호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정말. 그리고 경로당 친구들 이름도 헷갈리시고, 어제는 민재를 보고 준호라고 부르셨어요. 은정은 교묘하게 거짓말을 섞어가며 남편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혹시 치매는 아니겠죠?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치매? 그럴 리가. 여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하지만 현실을 봐야죠. 어머님 연세가 벌써 70이에요. 치매가 오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준호는 조용히 맥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사실 최근 들어 어머니가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하긴 했었다. 그래도 아직은, 여보, 제가 왜 이런 말을 하겠어요? 저도 어머님을 15년째 모시고 있는데, 하지만 정말 심각해지기 전에 대비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은정이 남편의 손을 잡으며 간절한 표정을 지었다. 대비라면 병원에 가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거죠. 그리고 만약 정말 치매라면 전문 시설에서 케어받으시는 게 어머님께도 더 좋을 거예요. 준호는 아내의 말에 혼란스러워했다.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걱정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내의 부담도 이해할 수 있었다. 전문 시설이라면, 요양원 말이야? 좋은 요양원도 많아요. 24시간 전문 의료진이 있고, 어머님 또래분들도 많으니까 외롭지도 않을 거고. 준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생각해보자. 너무 성급하게 결정할 일은 아니야. 물론이에요. 저도 신중하게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 늦으면 안 되잖아요. 그날 밤, 준호는 잠자리에 들어서도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정말 치매가 시작된 것일까? 아내의 말이 맞는 것일까? 옆에 누운 은정은 남편이 뒤척이는 소리를 들으며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첫 번째 씨앗은 뿌려졌다. 이제 조금씩 물을 주면서 키우기만 하면 되었다. 박 여사는 자신의 방에서 복도로 새어나오는 부부의 대화 소리를 들었다. 가슴이 쿵쿵 뛰었고 눈물이 핑 돌았다. 며느리가 자신을 집에서 내보낼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이제 확실히 알 수 있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15년 동안 최선을 다해 며느리를 챙겼는데. 박 여사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울었다. 하지만 울음소리가 새어나갈까 봐 이불을 입에 물었다. 이 집에서 자신은 이미 짐이 되어버렸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일주일 후 서울대학병원 근처의 한 술집. 은정이 의과대학 동창인 김 과장과 마주 앉아 있었다. 김 과장은 개인 신경과 의원을 운영하는 40대 중반의 남자로 돈의 눈이 어두운 것으로 유명했다. 은정아, 오랜만이다. 그런데 갑자기 왜 연락했어? 오빠, 부탁할 일이 있어서요. 은정이 봉투를 테이블 밑으로 밀어넣었다. 김 과장이 슬쩍 확인해 보니 현금 500만 원이 들어있었다. 이게 뭐야? 시어머니 일 때문에 도움이 필요해요. 치매 의심 진단서 하나만. 김 과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야, 너 미쳤어? 그게 무슨 소리야? 오빠, 정말 급해요. 시어머니가 요즘 정말 이상하세요. 치매 초기 증상이 분명한데 아들은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그냥 좀 더 빨리 병원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은정이 눈물까지 글썽이며
애절하게 부탁했다. 진짜 치매라면 검사해보면 나올 텐데. 왜 굳이? 시간이 문제예요. 치매는 빨리 발견할수록 좋잖아요. 그리고 혹시 검사에서 치매가 아니라고 나와도 예방 차원에서 관리받는 게 어르신께 도움이 될 거예요. 김 과장은 잠시 고민했다. 요즘 병원 운영이 어려워서 돈이 절실했다. 정말 어르신을 위해서 하는 거야? 물론이에요. 저도 15년째 모시고 있는데 정말 어머님을 위해서예요. 결국 김 과장이 봉투를 주머니에 넣었다. 좋아. 그런데 너무 과하게 쓰면 안 돼. 그냥 치매 의심, 정밀 검사 필요 정도로만 할게. 고마워요, 오빠. 3일 후. 김 과장의 신경과 의원. 박 여사가 불안한 마음으로 진료실에 앉아 있었다. 은정이 갑자기 병원에 가자고 해서 따라왔지만 왜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어르신,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별로 아픈 데는 없는데. 김 과장이 간단한 인지 능력 테스트를 시작했다. 하지만 문제를 일부러 어렵게 내거나 박 여사가 맞게 답해도 틀렸다고 기록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9월 15일이요. 그렇군요. 실제로는 맞는 답이었지만 틀렸다고 기록. 100에서 7을 빼면 93이요. 그 다음은 86점, 아니 79? 박 여사가 잠시 혼란스러워하자 김 과장이 의미심장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르신, 요즘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으세요? 나이 드니까 가끔 그런 일이. 가족분들이 걱정하시는 것도 이해할 만하네요. 진료가 끝나자 김 과장이 은정을 따로 불렀다. 검사 결과 경미한 인지 기능 저하가 관찰됩니다. 치매 초기일 가능성이 있어요. 은정이 일부러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정밀 검사를 더 받아보시는 게 좋겠고 가족분들이 더 신경 써서 돌봐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전문 시설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박 여사는 진료실 밖에서 이 대화를 엿들었다. 가슴이 쿵쾅거렸고 어지러웠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어머님, 의사 선생님 말씀 들으셨죠? 걱정하지 마세요. 초기라서 잘 관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대요. 박 여사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말이 없었다. 뭔가 이상했다. 자신은 멀쩡한데 왜 치매라고 하는 걸까? 며느리야, 나는 정말 멀쩡한 것 같은데. 어머님, 치매 초기에는 본인은 모르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가족들이 더 신경 써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저녁 준호가 퇴근하자 은정이 진단서를 보여주었다. 여보, 오늘 어머님 병원 다녀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왔어? 의사 선생님이 치매 초기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네요. 준호가 진단서를 받아들고 충격에 빠졌다. 정말? 네. 정밀 검사 더 받아보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여보,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요. 준호는 진단서를 들여다보며 혼란스러워했다. 어머니가 정말 치매라니 믿기지 않았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 일단 어머님께서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죠. 그리고 전문적인 케어도 받으시고. 전문적인 케어라면 좋은 요양원들도 많아요. 한번 알아볼까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이르지 않을까? 집에서 더 지켜봐야지. 여보,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제가 24시간 어머님을 케어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치매는 진행되면 더 위험해져요. 가스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요? 은정의 말을 듣던 준호는 점점 불안해졌다. 한편 박 여사는 자신의 방에서 오늘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계속 떠올렸다. 뭔가 석연치 않았다. 의사의 질문들도 이상했고 며느리의 반응도 너무 빨랐다. 혹시 며느리가 의사와 짜고 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런 끔찍한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까? 박 여사는 혼란스러웠다. 다음 날 은정은
박 여사가 외출한 사이 집 안을 돌아다니며 증거를 만들기 시작했다. 박 여사의 약을 다른 곳에 숨기고 가스레인지 근처에 펜을 조금 태운 흔적을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준호가 퇴근했을 때 이렇게 말했다. 여보, 큰일 날 뻔했어요. 어머님이 가스레인지에 펜을 올려놓고 깜빡하셨어요. 제가 마트에서 돌아와 보니까 연기가 나고 있더라고요. 준호가 부엌으로 달려가서 확인해 보니 정말 펜이 살짝 타 있었다. 어머니는 어디 계셔? 경로당에 가셨어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준호의 얼굴이 심각해졌다. 어제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정말 위험한 일이었네. 그러게요. 이제 정말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은정은 속으로 만족했다. 이제 남편도 점점 자신의 말을 믿기 시작하고 있었다. 저녁에 박 여사가 돌아왔을 때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오늘 요리하실 때 가스레인지 끄는 거 확인하셨어요? 응. 왜? 팬이 좀 탔더라고요. 박 여사는 기억이 나지 않았다. 사실 오늘 아침에는 요리를 하지 않았는데, 하지만 확신할 수가 없었다. 아, 미안하다. 깜빡했나 보네. 은정이 옆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더 조심하셔야 해요. 박 여사는 며느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했다. 정말 자신이 그런 실수를 했을까? 그날 밤 박 여사는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이켜봤다. 아침에 미역국을 끓였을 때는 분명히 가스를 껐던 것 같은데,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기억이 가물가물한 것도 사실이었다. 혹시 정말 내가 치매에 걸린 걸까? 두려움이 엄습했다. 지금까지 자신이 확신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2주 후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식탁에 모여 앉았다. 은정이 정성스럽게 차린 저녁상이었지만 분위기는 어딘지 무거웠다. 할머니, 오늘 친구분들과 어디 가기로 하셨다고 했죠? 민재가 할머니에게 다정하게 물었다. 응? 아, 그게. 박 여사가 당황했다. 사실 오늘 경로당 친구들과 약속이 있었는데 깜빡하고 가지 않았다. 요즘 자꾸 이런 일이 생겨서 스스로도 혼란스러웠다. 은정이 기다렸다는 듯이 끼어들었다. 어머님, 오늘도 약속 잊으셨죠? 김 할머니가 전화하셨어요. 1시간이나 기다리셨다면서요. 박 여사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아이고, 정말 미안하네. 깜빡했네. 어머님, 이제 기억력이 완전히 나갔네요. 요즘 너무 자주 이런 일이 생겨요. 은정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비난이 섞여 있었다. 준호가 불편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다. 은정아, 그렇게 말하지 마. 준호야, 현실을 봐요. 김 할머니가 얼마나 기분 나빠하셨는데 저도 창피해서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재가 참지 못하고 나섰다. 엄마, 그건 제가 바꾼 거예요. 할머니한테 오늘 경로당 모임이 내일이라고 잘못 말했어요. 민재야, 괜찮아. 박 여사가 손주를 말렸지만 민재는 계속했다. 정말이에요. 제가 캘린더를 잘못 봤어요. 은정이 차갑게 웃었다. 민재야, 할머니 감싸려고 거짓말하지 마. 어머님이 직접 인정하셨잖아. 엄마가 더 이상해요. 할머니는 멀쩡하다고요. 야, 어른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준호가 아들을 꾸짖었다. 민재는 분해서 눈물을 글썽였다. 아빠도 할머니를 믿지 않는 거예요? 식탁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박 여사는 손주만 바라보며 꼭 참고 있었지만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은정이 다시 공격했다. 어머님. 그리고 어제는 세탁기에 세제를 3번이나 넣으셨어요. 옷이 다 거품투성이가 됐잖아요. 그랬나? 박 여사는
정말 기억이 나지 않았다. 요즘 들어 이런 일들이 자꾸 생겼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냉장고에 리모컨을 넣어두셨고요. 나는 그런 적 없는데. 어머님, 제가 직접 냉장고에서 꺼냈어요. 1시간 동안 리모컨 찾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준호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어머니,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박 여사는 혼란스러웠다. 며느리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데 정말 자신이 그런 일을 했단 말인가? 잘 모르겠다. 어머님도 인정하시잖아요. 이제 정말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해요. 은정이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다. 대책이라면 병원에서도 전문 시설을 고려해보라고 했잖아요. 어머님께서 더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고 전문적인 케어도 받으실 수 있어요. 민재가 격하게 반발했다. 무슨 소리예요? 할머니는 치매가 아니에요. 민재야, 넌 어려서 몰라. 할머니가 아프시는 거야. 거짓말이에요. 할머니는 저랑 이야기할 때 완전히 정상이에요. 박 여사가 손주의 손을 잡았다. 민재야, 괜찮다. 할머니는 괜찮아. 하지만 박 여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정말 자신이 치매에 걸린 것일까? 며느리의 말들이 모두 사실일까? 은정이 결정타를 날렸다. 어머님, 솔직히 저도 어머님을 24시간 돌볼 수는 없어요. 제 건강도 생각해야 하고 전문 시설에서 계시는 게 모두에게 좋을 것 같아요. 준호가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아직은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큰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요? 그 순간 박 여사가 벌떡 일어났다. 나는 짐이야? 그렇게 빨리 나를 내보내고 싶어?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나도 바보가 아니야. 며느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알고 있어. 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15년 동안 이 집을 위해 얼마나 애썼는데 이제 늙었다고 버리는 거야? 어머님, 진정하세요. 준호가 어머니를 달래려 했지만 박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나는 치매 안 걸렸어. 멀쩡해. 박 여사가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다.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민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엄마, 할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알아요? 민재야,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 할머니는 정말 멀쩡해요. 저와 이야기할 때는 완전히 정상이라고요. 은정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민재야, 치매 환자들이 가끔 멀쩡해 보이는 순간이 있는 거야. 그게 더 무서운 거고. 준호도 아들을 타일렀다. 민재야, 이해해라. 우리도 어머니가 걱정되니까 하는 말이야. 민재는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빠도 정말 할머니가 치매라고 생각해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확신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아내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날 밤, 박 여사는 방에서 혼자 울었다. 며느리의 차가운 말들이 가슴을 찢었다. 정말 자신이 가족들에게 짐이 된 것일까? 민재는 할머니 방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조용히 문을 두드렸다. 할머니, 저예요. 민재야, 들어와. 민재가 들어가 보니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저는 할머니가 멀쩡하다는 거 알아요. 민재야, 할머니가 정말 이상해진 걸까? 절대 아니에요. 할머니는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똑같아요. 엄마가 이상한 거예요. 박 여사가 손주를 꼭 안았다. 너만 할머니 편이구나. 할머니, 제가 지켜드릴게요. 절대 요양원 같은 데 안 가셔도 돼요. 하지만 박 여사는 불안했다. 이 어린 손주가 과연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 며느리의 계획은 이미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오후, 강남의 고급 요양원. 은정이 요양원 상담실에 앉아 있었다.
깔끔하게 정리된 시설과 친절한 직원들의 모습에 만족스러워했다. 저희 해피골든 요양원은 강남에서 가장 좋은 시설을 자랑합니다. 상담사가 브로셔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다. 24시간 전문 의료진이 상주하고 치매 전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요. 어르신께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1인실 기준으로 월 300만 원입니다. 보증금은 5천만 원이고요. 은정이 속으로 계산해 봤다. 집을 팔면 20억, 요양비를 10년치 내고도 10억 이상이 남았다. 좋네요. 그런데 입소 조건이 있나요? 치매 진단서가 있으시면 바로 입소 가능하십니다. 혹시 의료진 소견서 같은 건 있으신가요? 네, 가져왔어요. 은정이 김 과장에게 받은 가짜 진단서를 내밀었다. 아, 경미한 인지기능 저하로 나와 있네요. 충분히 입소 가능하십니다. 그럼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서류만 준비해 주시면 다음 주부터도 가능합니다. 은정은 속으로 기뻐했다. 생각보다 쉽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집에서 준호가 퇴근하자 은정이 요양원 브로셔를 가져왔다. 여보, 오늘 요양원 다녀왔어요. 벌써? 그냥 한번 둘러본 거예요.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요. 준호가 브로셔를 받아들고 찬찬히 살펴봤다. 깔끔한 시설과 전문적인 프로그램들이 인상적이었다. 생각보다 좋네. 그죠? 그리고 여보, 솔직히 말하면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어머님 상태가 점점 심해지고 있잖아요. 어제 저녁에도 그랬고, 저도 한계가 있어요. 준호가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어머니가 집을 떠나신다는 게, 여보, 집을 정리해서 요양비로 쓰는 건 어때요? 은정이 조심스럽게 핵심을 꺼냈다. 집을 정리한다고? 이 아파트 시세가 20억이잖아요. 팔면 요양비도 충분히 낼 수 있고, 우리는 좀 더 작은 집으로 이사가서 여유롭게 살 수 있어요. 준호가 당황했다. 갑자기 집을 팔자고? 갑자기가 아니에요. 어머님을 제대로 모시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좋은 요양원은 비싸거든요. 은정이 남편의 손을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데 너무 큰 집에서 살 필요가 있을까요? 관리비도 많이 나가고. 준호는 혼란스러웠다. 아내의 말이 일리는 있었지만 어머니가 평생 살아온 집을 파는 것은 큰 결정이었다. 좀 더 생각해보자. 물론이에요. 하지만 너무 늦으면 안 되잖아요. 어머님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에 결정해야 해요. 그때 민재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엄마, 아빠, 뭐 하세요? 아, 민재야, 와서 앉아봐. 은정이 아들을 불렀다. 할머니, 일로 이야기하고 있었어. 할머니가 뭐?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재야, 할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할 것 같아. 무슨 소리예요? 할머니는 멀쩡하다고요. 민재야, 의사도 치매 초기라고 했잖아. 은정이 끼어들었다. 그 의사가 이상한 거예요. 할머니는 절대 치매 아니에요. 민재야, 어른들이 결정할 일이야. 아니에요. 할머니를 어디 보내면 안 돼요. 민재가 격하게 반발했다. 민재야, 할머니를 위해서 하는 일이야. 여기서는 제대로 케어받을 수 없어. 거짓말이에요. 엄마가 할머니를 싫어해서 그러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야, 그게 무슨 말이야? 은정이 화를 냈다. 정말이에요. 엄마는 처음부터 할머니를 내보내려고 했어요. 그 순간 박 여사가 복도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었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정말 자신을 내보낼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민재 말이 맞아요. 박 여사가 거실로 걸어 나왔다. 모든 가족이 놀라서 돌아봤다. 어머님, 나도 바보가 아니야. 며느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알고 있어.
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준호야, 너까지 이럴 줄은 몰랐다. 어머니, 오해예요. 오해? 내가 직접 들었는데? 박 여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15년 동안 이 집을 지켜왔는데 이제 짐이 됐다고 버리는 거구나. 어머님,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라고. 웃기지 마. 집 팔아서 돈 챙기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은정의 얼굴이 붉어졌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멀쩡한 걸 뻔히 알면서 치매라고 우기는 것도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박 여사의 말에 온 집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민재가 할머니 편에 섰다. 할머니 말이 맞아요. 엄마가 할머니를 일부러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민재야, 그런 말 하지 마. 준호가 아들을 꾸짖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박 여사가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은정아, 솔직히 말해봐.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진짜 이유가 뭐야? 은정이 당황했지만 곧 진정했다. 어머님, 정말 어머님을 위해서예요. 저도 어머님을 15년째 모시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럼 내가 치매가 아니라면 어떻게 할 거야? 어머님, 의사가 진단했잖아요. 그 의사 말고 다른 병원에서 검사 받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은정이 순간 말문이 막혔다. 박 여사가 결심한 듯 말했다. 좋아. 내가 다른 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아볼게. 그래서 내가 멀쩡하다고 나오면 이 모든 일이 며느리 계획이었다는 걸 인정할 거지? 은정은 식은땀이 났다. 하지만 이미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었다. 좋아요. 하지만 정말 치매라고 나오면 어머님도 받아들이셔야 해요. 박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하지만 그 전까지는 요양원 이야기 꺼내지 마. 그날 밤 은정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박 여사가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면 모든 계획이 무너질 수 있었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 했다. 한편 박 여사도 잠들지 못했다. 며느리와의 마지막 승부가 시작된 것이다. 자신의 운명이 이 검사에 달려있음을 알고 있었다. 민재는 할머니를 도울 방법을 고민했다. 엄마의 음모를 폭로할 증거를 찾아야 했다. 일주일 후 서울대학교 병원. 민재가 할머니와 함께 병원에 도착했다. 은정은 일부러 중요한 약속이 있다며 빠졌고 준호는 회사 일로 참석할 수 없었다. 할머니, 긴장하지 마세요. 분명히 좋은 결과 나올 거예요. 민재야, 고마워. 너만 할머니 편이구나.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박 여사는 불안했다. 만약 정말 치매라고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만 자신은 분명히 멀쩡했다. 박오호님, 들어오세요. 신경과 전문의 이 교수가 박 여사를 맞았다. 40대 중반의 이 교수는 치매 분야의 권위자로 유명했다. 어르신,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네, 좋습니다. 그럼 간단한 검사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교수는 꼼꼼하게 인지능력 검사를 실시했다. 김 과장과는 달리 정확하고 공정하게 진행했다. 오늘이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2024년 10월 3일입니다. 맞습니다. 100에서 7을 연속으로 빼보세요. 93, 86, 79, 72, 65점. 박 여사는 정확하게 답했다. 3가지 단어를 기억해 보세요. 사과, 동전, 연필. 사과, 동전, 연필. 이어서 여러 가지 검사가 진행됐다. 그림 그리기, 시계 그리기, 단어 연상 등. 박 여사는 모든 검사를 무난히 통과했다. 다시 아까 3단어가 뭐였는지 말씀해 보세요. 사과, 동전, 연필입니다. 이 교수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MRI 촬영도 해보겠습니다. 30분 후 MRI 결과가 나왔다. 이 교수가 영상을 보며 설명했다. 어르신, 뇌 상태가 아주 양호합니다. 나이에 비해 매우 건강한 편이에요.
박 여사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럼 치매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전혀 치매 증상이 없습니다. 인지 기능도 정상이고 내 구조상으로도 아무 문제 없어요. 민재가 기뻐서 소리쳤다. 할머니,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교수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혹시 다른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네. 지난달에 다른 곳에서. 박 여사가 김 과장의 진단서를 꺼내 보였다. 이 교수가 진단서를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상하네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혹시 그 의사와 개인적인 관계가 있으신가요? 제 며느리가 아는 분이에요. 좀 이상합니다.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네요. 이 교수가 정식 진단서를 작성해 줬다. 인지기능 정상, 치매 소견 없음이라고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할머니, 이제 엄마가 뭐라고 하나 보세요. 민재가 진단서를 들고 기뻐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 민재야, 내가 없었으면 할머니가 어떻게 됐을까? 박 여사가 손주의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 이제 안전해요. 이 진단서가 있으면 아무도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낼 수 없어요. 그런데 민재야, 내 엄마가 이걸 받아들일까? 민재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엄마는 분명히 다른 핑계를 댈 거예요. 하지만 이제 증거가 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작은 떡집에 들렀다. 좋은 소식을 기념하기 위해서였다. 할머니, 정말 기뻐요. 처음부터 할머니가 멀쩡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민재야, 내가 없었으면 나는 정말 요양원에 갈 뻔했어.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제가 할머니를 지켜드릴게요. 박 여사는 손주를 바라보며 마음이 뭉클했다. 이 어린아이가 유일한 편이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은정이 거실에서 스마트폰을 하고 있었다. 박 여사와 민재가 들어오자 시큰둥하게 쳐다봤다. 어머님, 병원 다녀오셨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민재가 신나서 말했다. 엄마, 할머니는 치매가 아니에요. 완전히 정상이래요. 은정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뭐라고? 박 여사가 진단서를 내밀었다. 며느리야, 이걸 봐. 서울대병원에서 정밀검사 받았는데 나는 완전히 멀쩡해. 은정이 진단서를 받아들고 읽어봤다.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이럴 리가 없는데. 엄마, 할머니가 처음부터 멀쩡하다고 했잖아요. 민재가 승리의 웃음을 지었다. 분명히 검사를 잘못한 거예요. 서울대병원도 실수할 수 있어요. 은정이 진정하려고 애썼다. 엄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서울대병원이 김 과장보다 더 권위 있는 곳이라고요. 김 과장? 민재야, 그게 무슨 말이야? 박 여사가 물었다. 할머니, 엄마가 아는 의사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할머니를 치매라고 거짓 진단한 거예요. 민재야, 그런 말 하지 마. 은정이 화를 냈다. 그럼 엄마, 왜 두 병원의 진단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서울대병원에서는 할머니가 완전히 정상이라고 했어요. 그 순간 준호가 퇴근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민재가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진단서를 보여줬다. 아빠, 할머니는 치매가 아니에요. 서울대병원에서 정밀검사 받았는데 완전히 정상이래요. 준호가 진단서를 받아들고 놀랐다. 정말? 네. 그러니까 엄마가 거짓말한 거예요. 민재야, 그런 말 하지 마. 은정이 다시 소리쳤다. 준호가 혼란스러워했다. 그럼 이전 진단은 뭐였어? 여보, 분명히 검사를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어머님이 그날은 컨디션이 안 좋으셨거나. 엄마, 변명하지 마세요.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거짓 진단서를 만든 거 다 알고 있어요. 민재의 말에 온 집안이 정적에 휩싸였다. 박 여사가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은정아, 이제 말해봐. 정말 내가 치매라고 생각했어? 은정이 당황하며 변명했다. 어머님, 정말 어머님을 위해서 내 집 팔아서 돈 벌려고 한 게 아니야? 어머님, 인정해. 나를 요양원에 보내서 집을 차지하려고 했다고. 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가 아내를 바라봤다. 은정아, 정말 그런 거야? 여보,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한 짓 생각해 보세요. 약 숨기고, 일부러 헷갈리게 하고, 민재가 더 폭로했다. 민재야, 그만해. 은정이 절규했다. 정말이에요. 엄마가 할머니 약을 다른 곳에 숨기는 거 봤어요. 그리고 가스레인지 팬 태운 것도 엄마가 한 거예요. 뭐라고?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박 여사가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래서 내가 자꾸 물건을 못 찾았구나. 며느리가 일부러 숨긴 거였어. 어머님,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안 한 일도 했다고 우겼고. 은정이 궁지에 몰렸다. 여보, 정말 아니에요. 민재가 잘못 본 거예요. 하지만 준호의 표정이 이미 변해 있었다. 은정아, 정말 그런 짓을 했어? 여보, 대답해. 준호가 화를 냈다. 은정이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눈물을 흘리며 털어놓았다. 미안해요. 정말 어머님을 위해서 하려던 거였는데. 어머니를 위해서 집 팔아서 돈 벌려던 게 어머니를 위해서야? 여보, 우리도 나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큰 집이 필요할까 해서. 그럼 진짜 어머니를 속인 거구나. 준호가 분노했다. 박 여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15년 동안 정성껏 며느리를 돌봤는데 이런 식으로 배신당할 줄은 몰랐어. 민재가 할머니를 꼭 안았다. 할머니, 괜찮아요. 이제 모든 게 밝혀졌어요. 은정이 마지막으로 애원했다. 어머님, 정말 미안해요. 마음을 다시 잡을게요. 하지만 박 여사는 고개를 저었다. 늦었어. 이미 내 속마음을 다 봤어. 그날 밤 집안은 폭풍우가 지나간 듯 조용했다. 은정은 방에서 울고 있었고 준호는 어머니께 사과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민재는 할머니와 함께 앉아서 말했다. 할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서울대병원에서 검사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민재야, 내가 아니었으면 할머니는 정말 요양원에 갔을 거야. 할머니, 앞으로는 제가 더 잘 지켜드릴게요. 엄마가 또 이상한 짓 못하게요. 박 여사는 손주를 바라보며 마음이 뭉클했다. 이 모든 위기 속에서 자신을 믿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다음 날 오전, 해피골든 요양원 상담실. 은정이 상담사와 마주 앉아 있었다. 어제 모든 계획이 무너졌지만 아직 포기할 수 없었다. 마지막 카드를 써보기로 했다. 죄송합니다. 어제 갑작스럽게 일정이 바뀌어서 연락드려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입소는 언제쯤 예정이신가요? 오늘 가족회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 같아요. 혹시 오늘 오후에 가족들과 함께 와서 계약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2시쯤 어떠세요? 은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 승부수를 던질 시간이었다. 집에서 은정이 준호에게 다가갔다. 여보, 이야기 좀 해요. 준호는 차가운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다. 어제 일로 인해 신뢰가 완전히 깨져 있었다. 뭔 말이야? 어머님 일 때문에요. 제가 방법을 좀 잘못 썼지만 어머님을 위한 마음은 진짜였어요. 지금 와서 그런 말이 통할 것 같아? 여보, 어머님 나이를 생각해 보세요. 70세예요.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준호가 한숨을 쉬었다. 은정아, 어머니가 멀쩡하다는 게 확인됐잖아.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미리 좋은 곳을 알아두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오늘 오후에 요양원에 가서 한번 보기만 해요. 요양원에? 네, 그냥 구경만요.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요. 준호는 아내의 끈질김에 지쳤다. 알겠어. 하지만 어머니가 원하지 않으시면 절대 강요하지 마. 오후 2시 해피골든 요양원. 준호, 은정. 박 여사가 요양원에 도착했다. 민재는 학교 수업이 있어서 따라오지 못했다. 어서 오세요. 안내해 드릴게요. 상담사가 반갑게 맞으며 시설을 둘러보게 했다. 요양원은 정말 깔끔하고 좋았다. 넓은 정원, 깨끗한 시설, 친절한 직원들. 하지만 박 여사는 마음이 무거웠다. 여기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내세요. 의료진도 24시간 상주하고 있고요. 좋네요. 준호가 시설에 감탄했다. 그럼 상담실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까요? 상담실에서 상담사가 계약서를 꺼냈다. 혹시 입소 일정은 정하셨나요? 은정이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다. 네. 가능하면 빨리 하고 싶어요. 박 여사가 깜짝 놀랐다. 며느리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어머님. 여기 정말 좋잖아요. 집에서는 이런 전문적인 케어 받을 수 없어요. 나는 집에서 지내고 싶어. 어머님.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은정이 박 여사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며느리야. 나는 어제 병원에서 멀쩡하다고 했잖아. 그래도 나이가 나이인데. 준호가 중간에 끼어들었다. 은정아. 어머니가 싫다고 하시는데. 여보. 어머님은 지금 판단력이 흐려져 있어요. 가족들이 결정해드려야 해요. 내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박 여사가 분노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여기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은정이 계약서를 박 여사 앞으로 밀어넣었다. 이제 어머님은 치매라 판단됩니다. 여기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은정의 말에 박 여사가 격분했다. 내가 치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머님. 서명해 주세요. 준호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고민했다. 도장을 손에 들고 있었지만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준호야. 너까지 이럴 거야? 박 여사가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준호의 손이 떨렸다. 도장이 마치 어머니의 운명을 결정할 무거운 추처럼 느껴졌다. 여보. 어머님을 위해서예요. 은정이 남편을 재촉했다. 준호가 도장을 계약서에 가져다 대려는 순간 상담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엄마. 이건 다 거짓말이야. 할머니는 멀쩡해. 민재가 뛰어들었다. 그의 손에는 서울대병원 진단서가 쥐어져 있었다. 은정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민재야. 너 왜 여기 있어? 학교에서 일찍 나와서 집에 갔는데 아무도 없어서 경비 아저씨가 여기 왔다고 하더라고요. 민재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엄마.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면 안 돼요. 이 진단서 보세요. 민재가 상담사에게 진단서를 내밀었다. 이게 뭔가요? 상담사가 진단서를 읽어보더니 놀랐다. 어르신이 치매가 아니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할머니는 완전히 정상이에요. 은정이 당황하며 변명했다. 그건 검사를 잘못한 거예요. 엄마. 서울대병원이 검사를 잘못한다고요? 김 과장보다? 민재의 말에 상담사가 의아해했다. 김 과장이 누구시죠? 엄마가 돈 주고 거짓 진단서 만들어 달라고 한 의사예요. 뭐라고? 준호가 충격을 받았다. 민재야. 그런 말 하지 마. 은정이 다급하게 말렸다. 상담사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잠깐. 이 상황이 좀 이상한데요. 혹시 어르신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입소시키려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어머님을 위해서. 할머니가 싫다고 하는데 왜 강제로 보내려고 해요? 민재가 할머니를 보호하며 소리쳤다. 준호가 도장을 내려놓았다. 은정아. 이제 그만해. 여보. 어머니가 싫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강제로 할 수 있어? 박 여사가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바라봤다. 준호야,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준호가 어머니에게 무릎을 꿇었다. 일어나라. 준호야,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아내의 말만 믿고 어머니를 의심했어요. 상담사가 불편해하며 말했다. 죄송합니다만 이런 상황에서는 계약을 진행할 수 없겠습니다. 본인 의사가 명확하지 않고 진단서도 상충되고 일단 가족끼리 충분히 상의해 보시고 오세요. 은정이 마지막으로 애원했다. 잠깐만요. 어머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박 여사는 단호했다. 안 돼. 나는 집에서 살 거야. 민재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와 함께 있고 싶어요. 준호가 일어나서 아내를 바라봤다. 은정아, 이제 정말 그만하자. 어머니가 원하지 않으셔. 은정은 모든 계획이 무너진 것을 깨달았다. 눈물이 핑 돌았다. 여보, 저는 정말 어머님을 위해서. 그만해. 준호가 소리쳤다. 요양원 상담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렸다. 박 여사가 며느리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은정아,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다 알겠어. 하지만 나는 아직 죽지 않았고 멀쩡해. 앞으로는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마. 은정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모든 음모가 폭로된 지금 그녀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요양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준호가 운전을 하고 뒷자리에는 박 여사와 민재가 앉아 있었다. 은정은 조수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다. 할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민재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민재야, 내가 없었으면 할머니가 어떻게 됐을까? 박 여사도 손주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참았다. 준호가 백미러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어요. 준호야, 내가 나쁜 건 아니야. 다만, 가족을 믿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으면 좋겠어. 집에 도착하자 은정이 먼저 내려서 집으로 들어갔다. 나머지 가족들이 뒤따라 들어갔을 때 거실에는 이미 큰 여행 가방이 놓여 있었다. 은정아, 이게 뭐야? 준호가 물었다. 짐 싸고 있어요. 잠시 친정에 다녀올게요. 은정의 목소리는 쓸쓸했다. 얼마나 있을 거야? 모르겠어요.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박 여사가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은정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어머님, 15년 동안 너를 친딸처럼 생각했어. 그런데 내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정말 배신감이 커. 은정이 눈물을 흘렸다. 어머님, 정말 미안해요. 저도 모르게 욕심이 생겼어요. 욕심. 내 집을 차지하려는 욕심 말이야? 어머님, 솔직히 말해봐. 언제부터 나를 요양원에 보낼 생각을 했어? 은정이 고개를 숙였다. 몇 달 전부터요. 친구들 보니까 시어머니 없이 자유롭게 사는 게 부러웠어요. 그래서 거짓말로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고,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박 여사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은정아, 내가 사과한다고 해서 내 마음의 상처가 다 아물 것 같아? 은정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준호가 아내에게 말했다. 은정아, 친정에 좀 다녀와. 그동안 우리도 생각할 시간을 갖자. 여보, 너도 반성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은정이 짐을 들고 집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 집안이 조용해졌다. 저녁 시간, 박 여사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오랜만에 며느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요리할 수 있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민재가 다가왔다. 괜찮아, 민재야. 할머니가 내가 좋아하는 미역국 끓여줄게.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엄마한테 상처 많이 받으셨을 텐데. 박 여사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민재야, 할머니는 괜찮아. 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준호가 부엌으로 와서 어머니께 인사했다. 어머니, 제가 요리할게요. 아니야, 준호야. 오랜만에 내가 하고 싶어.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준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아들아, 내가 나쁜 건 아니야. 다만 앞으로는 아내 말만 믿지 말고 어머니 말도 들어줘. 네, 어머니.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저녁, 식사 시간. 오랜만에 평화로운 분위기였다. 할머니, 이 미역국 정말 맛있어요. 많이 먹어. 민재야. 준호도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을 먹으며 마음이 뭉클했다. 어머니, 음식 정말 맛있어요. 그동안 제가 놓치고 있었네요. 준호야, 앞으로는 우리 셋이 잘 지내자. 일주일 후, 은정의 친구들과 동네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다. 시어머니를 거짓으로 치매 환자 만들어서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다는 이야기였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응. 민재가 직접 폭로했대. 서울대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았는데 완전히 정상이었다고. 아이고, 무서운 세상이네. 시어머니를 그렇게 속이다니. 은정은 친정에서 이런 소문들을 들으며 자책했다. 이제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것 같았다. 한 달 후, 박 여사는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예전과 달리 마음이 한결 편안했다. 박 여사,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졌네. 그러게, 무슨 좋은 일 있어? 아니야. 그냥 마음이 편해서 그래. 박 여사는 며느리의 음모에서 벗어난 후 오히려 더 건강해진 것 같았다. 스트레스가 없어지니 기억력도 더 좋아지고 몸도 가벼워졌다. 집에서는 준호와 민재가 박 여사를 더욱 세심하게 돌봤다. 준호는 회사에서 일찍 퇴근해서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고, 민재는 할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겼다. 할머니, 오늘 대학교에서 좋은 일 있었어요. 뭔데? 민재야? 교수님이 제 과제를 칭찬해 주셨어요. 할머니 덕분에 집중할 수 있었거든요. 내가 뭘 했다고? 할머니가 있어서 마음이 안정되는 거죠. 예전에는 엄마 때문에 집이 불안했는데 지금은 정말 편해요. 준호도 동의했다. 정말 그래요, 어머니. 집이 훨씬 평화로워졌어요. 2달 후, 은정이 집으로 돌아왔다. 친정에서 충분히 반성하고 왔다고 했지만 가족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은정이 박 여사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제가 욕심을 부린 거였어요. 어머님을 진심으로 모시지 못했던 제 잘못입니다. 박 여사는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은정아, 일어나라. 어머님, 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을 거야. 내가 한 일은 쉽게 잊혀지지 않아. 은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고 있어요. 평생 속죄하며 살겠어요. 속죄라. 그럼 앞으로 나를 어떻게 모실 건데?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게요. 진심으로 효도하겠어요. 박 여사가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다. 그럼 약속해. 다시는 나를 속이지 말고 진심으로 가족이 되자. 네, 어머님. 약속드릴게요. 하지만 가족 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준호는 아내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고, 민재는 엄마를 경계하는 눈빛이었다. 6개월 후,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들 사이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다. 은정은 정말로 변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매일 아침 박 여사의 약을 챙겨드리고 좋아하시는 음식을 해드렸다. 예전처럼 짜증을 내거나 불평하지 않았다. 어머님, 오늘 병원 가시는 날이에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고마워, 은정아. 박 여사도 며느리의 변화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완전한 신뢰를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했다.
1년 후, 박 여사의 71번째 생일. 온 가족이 모여서 박 여사의 생일을 축하했다. 친척들도 모두 참석해서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다.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민재가 꽃다발을 건넸다. 어머니, 생일 축하드려요. 준호와 은정도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드렸다. 고마워, 얘들아. 할머니가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는데. 할머니,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세요. 친척들이 소리쳤다. 박 여사는 가족들을 둘러보며 감회가 새로웠다. 1년 전 요양원에 갈 뻔했던 일이 꿈 같았다. 여러분, 작년에 힘든 일이 있었지만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박 여사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은정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감사해요. 저를 다시 받아주셔서. 은정아, 이제 그만하자. 우리는 가족이야. 뜨거운 여름 햇살 아래 박 여사와 민재가 집 앞 작은 텃밭을 가꾸고 있었다. 토마토와 상추, 깨잎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다. 할머니, 이 토마토 정말 잘 자랐어요. 그러게, 정성껏 키우니까 이렇게 잘 크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민재야, 넌 이미 충분히 강해. 할머니를 지켜준 용감한 아이야. 박 여사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할머니,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할머니를 잃을 뻔해서. 하지만 내가 있어서 할머니가 살아났어. 너 덕분에 내가 여기 있는 거야. 두 사람은 햇빛을 받으며 웃었다. 집 안에서는 은정이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고 준호는 TV를 보며 쉬고 있었다. 할머니, 우리 가족 이제 정말 행복하죠? 그래, 민재야. 이제 진짜 가족이 됐어. 박 여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감사했다. 며느리의 음모에서 벗어나 다시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다. 텃밭에서 일하는 할머니와 손주의 모습을 보며 준호가 창문에서 미소 지었다. 은정도 부엌에서 이 광경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여보, 어머님과 민재 정말 보기 좋네요. 그러게, 저런 모습이 진짜 가족의 모습인 것 같아. 저도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에요. 은정의 말에 준호가 아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내자. 네, 약속해요. 에필로그. 그로부터 5년이 지났다. 박 여사는 75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다. 요양원 음모 사건 이후 오히려 더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었다. 민재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 그는 여전히 할머니를 가장 사랑하는 손주였고 매주 주말마다 할머니와 시간을 보냈다. 은정은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다.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모시고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 예전의 욕심은 완전히 사라졌다. 준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갔다. 그 집의 텃밭은 여전히 무성했고 박 여사와 민재는 계절마다 새로운 채소를 심으며 시간을 보냈다. 할머니, 이번에는 뭘 심을까요? 민재야, 내가 좋아하는 걸로 하자. 할머니가 좋아하는 것도 같이 심어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따뜻한 햇살과 함께 집 전체를 감쌌다.